제 인생에 상간녀를 상대하는 날이 오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아빠는 무뚝뚝해도 한눈 판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었어요. 무뚝뚝한 아빠가 싫어서 다정한 남편을 만났는데도 다정도 죄라면 죄가 되더라고요. 문제의 시작은 어느 날부터 시작된 남편의 영어 통화였어요. 언젠가부터 자꾸 영어로 뭐라 말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이상해서 물어봤죠. 당신 요즘 들어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해? 아, 거래처. 그래서 영어로 통화하는 거야? 남편의 대답은 그게 다였고 거래처와의 통화를 하기엔 눈빛이 너무 그윽하다 싶었어요.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점점 더 제 앞에서 통화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종종 있었어요. I miss you. 순간 흠칫했어요. 보고 싶다고? 방금 miss you라고 한 거 아닌가? 부엌에서 듣다가 놀랐지만 모른 척 뒷정리를 이어갔어요. 통화를 마친 것 같길래 모른 척 물었죠. 조만간 볼 일이라도 있어? 응? 그런 건 왜 물어? 요즘 들어 전화를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아, 그건 회사 기밀. 과연 회사 기밀일까 의심이 되더라고요. 결국 고민 끝에 엄마한테 이 사실을 전했어요. 자꾸 영어로 통화를 하는데 얼핏 듣기에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진짜 거래처 아니고? 아니, 통화를 마치는데 I miss you라고 하더라니까? 뭐? 보고 싶다고? 이거 수상한데? 결국 엄마가 집안일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집에 왔고 그날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영어로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설거지를 해준다며 자연스럽게 저를 거실로 등 떠밀어 내보냈어요. 보통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부엌 일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꼭 영어로 통화를 했거든요. 저는 조금 떨어져 앉아 핸드폰으로 번역기를 돌리기 시작했죠. 번역해보니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내일 한국 들어온다고? 당연히 내가 데리러 가야지. 그 말은 위험해서 안 될 것 같아. 장모님까지 와 계시거든. 장모님이 영어를 할 줄 아냐고? 아니, 그럴 리가. 그런데 왜 못하냐고?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그 말을 직접 보고해줄게. 내가 널 얼마나 원하는지. 네가 가장 잘 알잖아. 액정에 뜬 번역을 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행주가 날아와서 남편의 얼굴을 강타했어요. 오 마이 갓! 장모님! 영어를 쓰다가 놀라서 그런지 놀라는 것도 영어로 하더라고요. 엄마는 허리에 손을 짚은 채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이 자식이 지금 내 딸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감히 장모까지 희롱해?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니야? 난 너 같은 사위자식 둔 적 없어. 그러더니 남편의 핸드폰을 빼앗아 수화기 너머의 여자를 향해 소리치셨어요. You come here now. 다음날 결국 저는 엄마와 함께 상간녀를 대면하기로 했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재미교포 상간녀와 대면한 우리 모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엄마가 상간녀를 향해 You come here now를 외친 뒤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상간녀는 바로 전화를 끊었고 엄마는 바로 남편의 멱살을 잡았죠. 우리 엄마가 키가 좀 크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170cm가 넘으시는데 남편 키가 172cm였거든요. 너 이 자식, 내 딸 영어 못한다고 지금 눈앞에서 바람을 피웠냐? 어머니, 진정 좀 하세요. 거래처예요. 당신이 말해봐. 당신은 알잖아. 저는 남편에게 번역된 남편의 말을 보여줬어요. 너는 거래처랑 이런 대화를 하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당신 번역하고 있었어? 내가 아무리 영어를 몰라도 I miss you는 알지 않겠어? 나 오늘 그 말 안 했는데? 전에 했어. 그때부터 의심하고 있었고.
그러면 말을 하지. 장모님은 왜 모시고 온 건데? 그래도 우리 엄마가 취미로 영어 공부를 했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말을 알아들을 수나 있고? 그러니 당신이 번역기를 돌렸겠지? 그래도 나보단 한참 낫겠지. 내 편이 필요해서 불렀다. 왜? 영어도 못하는 까마귀끼리 참 잘도 모였네. 이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 멱살을 잡히고도 막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그게 우리 엄마 앞에서 할 소리야? 장모님 원래 한글도 모르시던 분이잖아. 내가 그걸 모를까봐? 여보! 순간 남편 멱살을 잡고 있던 엄마의 손이 힘없이 떨어져 내리더라고요. 어머니, 이제야 처지를 좀 아시겠어요? 너 이리 와 당장. 이렇게 한마디로 영어로 한다고 해서 상대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재미교포라고요. 어머니처럼 한글도 나이 들어 겨우 떼신 분이 취미로 영어 공부 좀 했다고 대화나 되겠어요? 엄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당신 그만하지 못해? 남편은 콧방귀를 뀌면서 집을 나가버렸고 엄마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중얼거렸어요. 내가 한평생 네 아버지한테 무시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위한테까지.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래, 나 한글 좀 늦게 뗐다.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못 나왔다. 치가 뭐 보태준 거 있어? 그럼 저 사람이 무례한 거야. 딴 여자랑 바람까지 피운 남잔데 뭘 더 바라겠어? 내가 미안해. 앞장서. 어? 그 상판떼기 좀 봐야겠어. 엄마. 왜? 너도 내가 창피해? 내가 그 재미교포인지 뭔지 앞에서 찍소리도 못할까봐? 그게 아니라 굳이 엄마까지 나설 게 뭐 있나 싶어서 그래. 내가 만날게. 너 혼자서 어떻게 상대해? 네가 속이 얼마나 여린데 내가 만나. 그날 밤늦게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가봐야겠대. 미쳤어? 어머니가 그 사람을 왜 봐? 나도 같이 볼 거야. 모녀가 진짜 돌았나? 왜들 이래?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아니, 뭐 잘했다는 건 아닌데 나도 똑똑한 사람이랑 만나고 싶을 수 있잖아. 뭐? 당신 고졸이잖아. 영어도 하나도 모르고. 그런 주제에 당신의 재미교포 상간녀를 감히 만나겠다는 거냐? 묻는 거야? 솔직히 그렇잖아. 만나봤자 망신만 당할 텐데. 망신을 당해도 내가 당해. 당신도 나와. 사자 대면해.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자고. 아니, 왜 이를 키워?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그냥 한눈 좀 팔 수 있고 그런 거지. 그냥 두면 돌아올 텐데 왜 그러냐고.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정해. 넌 잔소리 말고 자리 마련하라고.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라고요. 그래, 만나. 만나서 망신살이 뻗쳐봐야 그만하지. 망신살? 그럼 뭐 상대가 될 것 같아? 장모님이 같이 오면 뭐? 오히려 더 망신 아니야? 그냥 당신만 만나던가. 왜? 장모님의 그 알량한 영어 실력이라도 기대하겠어? 그냥 번역기 쓰면 되잖아. 남편은 말끝마다 우리 모녀를 무시하는 말에 서슴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저 고졸이에요. 대학을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어요. 엄마는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대학에 돈 쓰는 게 아까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제과 제빵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리를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졸업할 즈음엔 필요한 자격증도 다 취득해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계열로 알아주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호텔에 취직했죠. 문득 연애 시절 기억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물은 적이 있거든요. 왜 호텔에서 일하는데도 영어를 못하냐고요. 그래서 대답해줬어요. 내가 근무하던 호텔 총괄 제빵 셰프님이 한국분이었어.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오시긴 했지만 한국말만 쓰셨고 제과 제빵 공부를 하면서 프랑스어를 공부하긴 했지만 영어는 영 젬병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해도 남편의 대답은 늘 같았죠. 그러니까 영어는 전혀 못한다는 거네? 그렇지.
남편이 영어에 이토록 집착한 이유가 있긴 했더라고요. 외국계 회사에 다녔는데 남편이 영어를 못해도 너무 못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영어를 익히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멋지다 그랬더니 자기가 봐도 자기가 좀 대견하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돌아보니 제가 잘하는 것, 제가 노력해온 것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이었죠. 결혼하면서는 저더러 아이를 가져야 하니 일을 관두는 게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뭐? 아니, 당장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닌데 왜? 빵 만들어서 뭐 얼마나 번다고. 그냥 쉬면서 아이 가는 게 낫지 않아? 그런 일은 다시 취업해도 되는 거잖아. 나 지금 호텔에서 꽤 인정받으면서 일하고 있고 남들 빵 만들어주는 일이 인정받아봤자지. 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아이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거지. 그건 그렇지만 그러면 네가 관두고 네가 나아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한 번씩 막말하는 버릇만 빼면 그래도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한 번 참고 넘어가면 그래도 눈치는 있는 건지 꽃다발을 사들고 나타나곤 했어요. 자기야, 내가 일 관두라고 한 말 좀 그랬지? 나는 자기랑 얼른 아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어. 내가 좀 지나쳤다면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아이가 꼭 관둬도 상관없을 것 같아. 난 자기 뜻을 존중해.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이를 가지면 제가 일을 관두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돼 있었던 거죠. 다음날 결국 사자대면이 성사됐어요. 남편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여기로 와. 옷 좀 단정하게 잘 입고 겉모습으로라도 밀리고 싶지 않으면. 상간녀랑 사자대면하는 남자가 참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를 모시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상간녀랑 마주하기엔 너무 고급 식당이더라고요. 갔더니 남편과 상간녀는 아직 도착 전이었어요. 엄마, 여기 앉자. 이것들 튄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염치라도 있으면 이렇게 열은 안 받지. 그 인간 자기 상간녀가 재미교포라면서 아주 치켜 세우던데? 재미교포고 뭐고 그냥 상간녀는 상간녀지. 이 세상에 대단한 상간녀가 따로 있냐? 그때였어요. 방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모녀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봤고 뒤이어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하이힐을 신은 상간녀가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들어왔어요. 재미교포라더니 옷이 아주 과감하더라고요. 짧은 스커트에 어깨를 훤히 드러낸 민소매를 입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의 첫마디가 그랬어요. 아이고 춥겠다. 한국 날씨도 모르고 귀국했나? 상간녀와 처음 대면하는 자리였는데 엄마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지 뭐예요. 상간녀가 당황하면서 남편에게 영어로 묻더라고요. 저는 미리 켜둔 번역기로 둘의 대화를 보고 있었어요. 쟤들 지금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남편은 당황한 듯 말했어요. 네 옷차림이 근사하대. 부러워서 저래. 저 여자들은 이런 옷 못 입거든. 너처럼 섹시하지 않아서. 상간녀가 우쭐한 얼굴로 우리 모녀를 보더라고요. 엄마가 혀를 차며 제 귀에 대고 그랬어요. 한국 날씨 하나 검색 못하고 들어올 정도면 나보다도 모질이 아니니? 이 심각한 상황에서 엄마 때문에 자꾸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우리가 웃을 때마다 상간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상간녀가 팔짱을 끼고 우리를 보며 묻더라고요. 왜 보자고 했어? 영어도 못하는 애들이? 그러자 남편도 옆에서 낄낄대며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당신이 보고 싶다잖아. 그래서 자랑하려고 데리고 나왔어. 어차피 영어도 못하는 패배자들이야. 너무 개념치 마. 아, 지겨워. 여자들의 이 시샘어린 눈길. 그때였어요. 우리 엄마가 물을 마시다 말고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뭐? 우리가 널 시샘한다고? 순간 남편이 당황한 듯 저를 보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보고 있는 핸드폰 한 번, 그리고 우리 엄마를 한 번 번갈아 봤어요. 엄마는 핸드폰으로 번역기를 들고 있지 않았거든요. 장모님,
방금 우리 대화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 어떻게 그쪽이랑 자네가 우리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샘한다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으시고. 옆에 저 사람이 들고 있는 번역기 보이세요? 안 봤다. 왜? 네? 그때였어요. 상간녀가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러고 앉아있어야 해? 나 피곤해. 남편이 상간녀의 말에 대답하려던 그때였죠. 그래, 우리도 아주 피곤하다.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돌이 갑자기 내 딸 속을 뒤집잖아? 남편이 또 한 번 시겁하더라고요. 어머니, 뭐예요? 이번에도 엄마가 알아듣고 대꾸를 하자 남편은 경악했고 상간녀도 이상하다는 듯 우리 엄마를 보더라고요. 그러자 우리 엄마가 상간녀를 향해 영어로 말했어요. 왜? 내가 네 말 다 알아들어서 곤란해? 당신 뭐야? 영어 할 줄 알아? 그럼 세상에 영어는 니들밖에 못하는 거냐? 니들 말고도 영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니? 뭐야. 이 여자 내 말을 정말 다 알아듣잖아. 그때부터 저를 뺀 세 사람의 영어 대화가 시작됐어요. 저는 번역기로 대화 과정을 보고 있었고요. 그래, 다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니들이 거래처인 것처럼 영어로 통화했을 때도 다 알아들었어? 그러고 보니 그렇네. 어머니, 그러면 그때 다 알아듣고 행주 던지셨던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았어? 하긴, 내가 영어를 모른다고 생각하니 알려고도 안 했겠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의 질문에 엄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사실 저도 엄마의 영어 실력을 안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달 전 여름 남편이 바쁘다고 해서 엄마랑 둘이 모녀여행을 다녀왔는데 엄마가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 여행사를 낀 패키지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엄마가 그냥 우리끼리 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 여기서 숙소 예약하고 비행기 끊는 것까지는 내가 하겠지만 현지에서는 너, 나 영어 공부하는 거 몰라? 알지, 엄마 취미가 공부잖아. 나 어릴 때는 한글 공부, 그 뒤로는 늘 영어 공부. 그래, 엄마 영어 공부 오래 했잖아. 나도 이참에 제대로 테스트 좀 해보려고 그래.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 때도 사실 못 믿었어요. 혼자 번역 앱도 미리 깔아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온갖 머리를 굴려서 갔는데 현지에서 너무 편하게 다녔어요. 다 엄마의 영어 실력 덕분에요. 엄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영어를 해? 거의 원어민 수준인데? 너무 띄우지 마. 그냥 독학해서 하는 수준이야. 아니야, 발음도 예술이고 여기 사람들 다 알아들었잖아. 우리 엄마 대단한데? 그때 이미 엄마의 영어 실력이 뛰어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라도 엄마의 도움을 구한 거였어요. 엄마의 영어 실력을 알리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남편으로선 놀랄 수밖에요. 어머니,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하셔야지. 몰래 듣고 계시면 어떡해요? 남편은 당황한 듯 되려 우리 엄마 탓을 했고 엄마가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왜? 바람 피워놓고 들키니까 창피하긴 해? 엄마의 말에 남편이 갑자기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다 필요해서 만나는 거예요. 필요해서 바람을 피우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사회생활 하다 보니 다 필요해서 만나게 된 거다. 이 말이죠. 아직도 거래처라고 우길 셈이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저도 돈 벌어보려고 시작한 거예요. 돈? 예, 이 사람이 좋은 투자처를 안다고 해서 투자하다가 알게 됐어요. 재미교포 상간녀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눈치더라고요. 영어 잘한다고 까부는 상간녀도 굴려줄 겸 저도 제가 잘하는 우리말로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투자를 해야 재산을 불릴 거 아니야? 설마 나 몰래 돈도 투자했어? 다 우리 좋자고 한 거잖아. 우리 좋자고 하면 아내랑 상의 없이 돈을 투자해도 되는 거야? 불려서 보여주면 좋아할 테니까. 어차피 나는 고졸이라 아는 것도 없으니 상의도 없이 당신이 알아서 투자했다?
아이, 당신은 또 왜 그렇게 삐딱하게 말을 해?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말했어? 아니면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투자한 건데? 그건 그래, 맞아. 당신이 뭐 투자에 관심이나 있어? 그저 그놈의 빵 만드는 게 뭐 대수로운 일이라고? 일에만 미쳐서 돈 불리는데도 관심 없었잖아. 그놈의 빵? 당신 내 연봉이 얼만지는 알아? 빵 만들어서 받는 연봉이 거기서 거기겠지? 거짓말하지 마. 우리 통장 관리하는 거 당신이잖아. 내 연봉을 모를 리가 있어? 그래서 뭐? 내 돈도 투자했어, 안 했어? 그거야 부부의 재산은 공동의 몫이니까 당연히 같이 했지. 그러면 나만 물려? 나만 대박나서 신나게 살아? 부부의 재산은 공동의 몫이라며. 당신 재산이 불어나면 나도 좋은 거겠지? 그래, 근데 뭐가 문제야? 근데 당신이 내 재산에도 손을 댔다는 거잖아? 여보, 이제 왜 이래? 내가 이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야. 내가 오죽했으면 영어로밖에 대화가 안 되는 재미교포하고 연애를 하겠어? 연애? 유부남이 연애? 나도 처음에는 투자로 만난 사람이야. 근데 영어로 대화하다 보니 당신이랑은 수준이 다르잖아. 처음에는 영어로 하는 대화가 좋아서 만나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 점점 호감도 생겼고. 근데 딱 거기까지야. 진짜 뭐 만나서 살림 차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투자처 받아서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을 늘리려고 한 거라고. 우리 결혼 전에 각서 쓴 거 기억 안 나? 각서? 그래. 부부의 재산은 공동 관리하되 지출 역시 동의해야 한다. 그래,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내가 투자했다고. 얼마나 했는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관리는 당신이 해도 나도 은행 앱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 설마 확인했어? 어쩐지 돈이 없더라. 남편뿐 아니라 우리 엄마 얼굴까지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딸,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이 없다니. 엄마, 그게 상간녀가 있는 것 같다고 예상할 때부터 불안해서 통장 확인해봤는데 이미 없더라고. 뭐? 엄마가 갑자기 남편의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이 자식아, 너 내 딸 돈 어떻게 했어? 어? 어머니 아파요. 아프다고요. 지금 네 두피 아픈 게 문제야? 어머니,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러실 거예요? 누가 들으면 우리 식사 자리에 초대한 손님인 줄 알겠다. 어머니, 제발요. 결국 남편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히고서야 엄마는 남편의 머리를 놔줬어요. 남편이 울먹이더라고요. 어머니, 저 요즘 탈모왔단 말이에요. 내가 알게 뭐야. 이제 내 딸 남편도 아닌데 제가 왜 남편이 아니에요? 설마 내 딸 남편을 계속하고 싶은데 상간녀를 만나게 했다고? 만나게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만나자고 했을 땐 결판해보려고 만난 거지.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당신 정말이야? 당신 참 뻔뻔하다. 당연히 결론을 내려고 온 거지. 내가 뭐 상간녀랑 친해지려고 나왔겠어? 여보, 나는 그냥 당신이 자격지심을 부리는 줄 알았어. 뭐? 자격지심? 그래, 당신은 영어도 못하고 고졸이니까 상간녀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러는 줄 알았지. 내가 뭐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야? 나도 쉬는 날 상간녀 얼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여보, 말 그대로 상간녀잖아. 그냥 지나가는 존재라고. 그냥 지나가는 존재라고 말하면서는 무슨 비밀이라도 말하듯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상간녀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상간녀가 남편을 툭툭 치며 영어로 물었어요. 도대체 나 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야, 이 사람들이. 남편은 또 멋대로 짓거리려다가 우리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바꾸는 것 같았어요.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뭐가 궁금한데? 그게 그냥 그런 게 있어? 설마 당신이 투자한 돈 말하는 거야? 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돈이라는 말을 한국어로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바보들. 내가 얼마나 좋은 투자처를 알려줬는지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돈을 불리면 자기도 좋은 건데 말이야. 설마 돈 불려서 안 해주려고? 내가 아니라? 그 돈은 이미 당신을 위해서 투자해준 거잖아. 불린 돈은 안 해줘야지. 아내 돈도 들어있는데. 날 위한 거라며? 실은 아내를 위한 거였어? 아니, 나도 내 돈만 있으면 자기를 위해 주고 싶지. 근데 그 아내 돈도 있어서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꼴랑 2억밖에 투자를 안 했어? 우리 부부가 지금껏 모은 돈 전부야. 겨우 2억? 그래 놓고 나처럼 근사한 여자를 애인으로 두려고 한 거야? 무슨 소리야? 그때는 좋아했잖아. 이번에 오면 더 투자할 줄 알았지. 2억이 전부였다는 건 더 투자할 돈도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나더러 왜 오라고 했어? 나 바쁜 거 몰라? 그때는 내가 갔었잖아. 남편이 상간녀를 향해 조용히 말했지만 엄마는 이미 들으신 눈치였어요. 아주 잘들 논다. 혹시 네 남편 근래 어디 출장 다녀왔어? 정확히는 말 안 하고 동남아 다녀온다고. 저 여자 만나러 갔었나 보다. 너희들이 모은 돈 2억도 다 투자했대. 이미 번역기로도 다 보고 있었고 사라진 예금액이 2억 정도 된다는 것도 파악한 뒤였어요. 그런데도 본인 입으로 들으니 다시 화가 솟구치더라고요. 당신 그 돈 어쩔 거야? 아니 그 돈은 지금 안전하게 투자되고 있고. 어떻게 안전한데? 그걸 누가 증명하는데? 그거야 이 사람이 하지. 저는 엄마한테 부탁했어요. 엄마, 저 여자한테 그 돈 어디에 투자했는지 제대로 된 내역 보여달라고 해. 엄마가 영어로 묻자 상간녀가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알면 어쩔 거고 모르면 또 어쩔 건데? 이미 투자금으로 들어가서 일정 기간까지는 절대 못 빼.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했는지 내역을 보여달라는 거잖아. 보여주면 뭔지 알기나 하고. 자기 안 그래? 상간녀의 질문에 남편도 낄낄거리며 그러더라고요. 그렇긴 하지. 자기 수준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아무래도 나 그만 일어날까 봐. 내가 자기 애인이라고 해서 이런 자리에 불러내는 건 좀 불편해.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기도 하잖아? 나한테 예의를 좀 갖춰줄래? 그랬어? 나는 자기가 아무렇지 않게 온다길래. 난 또 내 투자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지. 이렇게 말 안 통하는 무식한 사람들이랑 대화라니. 시간이 아깝다. 알았어. 그러면 남은 건 내가 수습할 테니까. 상간녀가 도도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던 그때였어요. 엄마가 한 손을 뻗어 상간녀를 제지하더라고요. 잠깐! 순간 남편과 상간녀가 동시에 놀랐어요. 저 여자 왜 저래? 상간녀가 영어로 남편에게 묻더라고요. 그러나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눌러앉혔어요. 상간녀가 높은 힐을 신고 있었는데도 우리 엄마가 키가 더 크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이 늙은 여자가? 상간녀는 우리 엄마의 힘으로 도로 자리에 앉았고 엄마도 영어로 받아쳤어요. 그래, 이 젊은 거사. 이제부터 내 말 똑똑히 들어. 도망갈 생각 말고. 도망? 내가 왜 도망을 가? 이미 도망가고 싶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도망가게 될 거고. 엄마가 상간녀의 앞을 딱 막아선 채 한국어로 말했어요. 얘 이상해. 뭐가? 내가 영어 공부하면서 혹시 몰라서 보이스피싱 대본도 많이 봤거든? 이왕 배우는 거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면 좋잖아. 그래서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근데 얘 하는 말투가 그때 내가 들었던 억양이랑 아주 비슷해.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엄마의 말에 남편이 더 놀라더라고요.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여자 동남아 지역에 산다고 했지? 그게 제가 지난번에 출장 갔던 건 이 여자 동남아에 사는 거 맞냐고? 네, 맞아요. 재미교포라면서 왜 동남아에 산다니? 그건 사업차 있는 거라고 했는데. 재미교포라기엔 억양이 너무 이상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릴 때만 미국에 살았고 커서는 사업 때문에 오래 동남아에 있었대요. 그래서 억양이 좀 변한 걸 거예요. 정말 어릴 때부터 미국에 있었다면 억양이 변하긴 쉽지 않아. 우리나라 사투리 생각하면 알잖아. 아무리 커서 서울말을 배워도 지방 사투리가 은연중에 나오게 돼 있다고. 지금 이 여자가 딱 그래. 유창하게 말은 해도 한 번씩 억양이 내가 들은 보이스피싱 애들하고 묘하게 비슷하다고. 설마요. 자네 진짜 투자한 거 맞아? 이 여자한테 그냥 피싱 당한 거 아니고? 어머니, 제가 바보도 아니고 대학도 나왔는데 설마 그런 것도 구분 못할까요? 난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지금껏 보이스피싱은 안 당했어. 근데 어째 자네는 당한 것 같은데? 심지어 내 딸 돈까지 합쳐서 무려 2억을. 어머니, 절대 아니에요. 이 여자 정말 사업가라니까요. 무슨 사업 하는데? 동남아를 거점으로 아주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 미래가 아주 창창하고 유망한 사업인데 그게 뭐냐고! 자기만 믿고 돈 맡기면 최소 2~3배는 불른다고. 그러니까 돈을 최소 2배 이상 불려주는 그 사업 아이템이 뭐냐니까? 남편은 그제야 상간녀를 보며 영어로 묻더라고요. 내 돈 어디에 투자한 거야? 당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 새삼스럽게 왜 이래. 지금껏 아무것도 안 물어놓고. 그거야. 네가 나를 완전 밤새 홀려놨었잖아. 너 아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가 아닌데? 보이스피싱범. 순간 상간녀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곧 상간녀는 뻔뻔하게 말했어요. 기가 막혀. 내가 어딜 봐서 그딴 일을 할 사람으로 보여? 나 재미교포야. 미국에서 명문대 나와서 지금은 동남아에서 사업한다고 했잖아. 나 항상 일관되게 말하잖아. 날 믿어야 해. 네 돈을 투자해서 석 달 안에 2배로 늘릴 수 있어. 말했잖아. 한국에서 송금하는 VIP 고객도 많다고. 내가 명단도 보여줬잖아. 상간녀의 얘기를 듣던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손뼉을 쳤어요. 저만 어떡하지? 내가 본 대본이랑 그대로야. 석 달 안에 2배로 불려준다고. 정말이야? 응. 저 여자 어디 출신이라고 했지? 엄마가 묻자 남편이 이제 자신감이 좀 떨어진 건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랬어요. 하버드? 아유, 내가 보기엔 자네 제대로 당했어. 말도 안 돼요. 이 여자 정말로 재미교포고요. 재미교포 소리 좀 집어치워. 됐으니까 투자 취소한다고 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알겠지. 사기꾼인지 진짜 사업가인지. 남편이 영어로 우물쭈물 상간녀에게 묻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내랑 장모님께 들켜서 투자는 못할 것 같아. 투자한 돈을 돌려줄 수 있을까? 순간 상간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이래서 무식한 사람은 피곤해. 당신 결국 저 수준밖에 안 되는 남자구나? 그럼 그렇지. 당신 수준이 이 정도니까 저런 고졸 여자를 만났겠지. 내가 상간녀라는 걸 알고도 영어 한마디 못하는 저런 여자를 말이야. 번역기를 보는데 가슴이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나를 왜 저 사람이랑 엮어? 난 대학도 나왔고 영어도 잘하는데. 그러면 뭐해? 생각하는 수준이 딱 저 사람들 수준인데. 내가 보이스피싱범이라고? 당신 장모라는 여자가 하는 말 좀 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디 투자한 건지 보여줘. 그럼에도 남편도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는 눈치더라고요. 당신까지 이럴 거야? 나도 내 돈 2억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떳떳하지. 들키기 전이었다면 모를까. 나도 알아야겠어. 못 보여줄 것 같으면 지금 돈 돌려줘. 내가 말했지. 석 달. 석 달이면 2배라니까. 글쎄, 투자금이 어디로 간 거냐고. 결국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엄마는 행여라도 상간녀가 도망갈까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남편이 물러서지 않자 상간녀가 갑자기 눈을 요리조리 돌리더니 눈 깜빡할 사이에 창문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서
제가 상간녀의 뒷덜미를 잡는다는 게 머리채를 잡았지 뭐예요? 창문으로 뛰어나가려던 상간녀는 반동을 받으며 바닥에 넘어졌어요. 뭐야? 왜 남의 머리카락을 잡고 이래? 얼결에 잡은 거긴 한데 한 번 잡으니 놓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상간녀의 머리카락을 돌돌 말아주며 말했어요. 말해. 내 돈 어디 갔어? 지금 있긴 해? 놓으라고!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말이야. 내가 우리 엄마만큼 키는 못 컸는데 힘은 좀 세. 그 힘으로 매일 빵을 만들지. 반죽처럼 내 손에 뭉개지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말해. 내 돈 어디 갔어? 이 여자가 뭐라는 거야? 저는 한국어로, 상간녀는 영어로 대화를 하니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었어요. 결국 엄마가 끼어들어 통역을 해주셨죠. 야, 재미교포인지 뭔지 아는 상간녀. 너 우리 딸 돈 내놔. 뭐? 그 돈이 왜 당신 딸 돈이야? 내 애인 돈이야? 웃기고 있네. 네 애인이 내 딸 남편이다. 법적으로 아직 부부고 내 딸 돈이 들어간 게 확실한데 우리도 알 권리가 있어. 아, 진짜. 내가 이래서 유부남은 딱 질색이야. 유부남인 줄 알고도 만난 내가 바보지. 네가 바보인 건 내 앞에서 자백할 필요는 없고. 우리 돈 어디 갔냐고? 결국 상간녀도 우리 엄마한테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어뜯겼어요. 그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었죠. 결국 상간녀는 우리 돈 2억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했고 학력도 경력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결국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나는 그냥 늘 하던 수법대로 했는데 이 남자가 쉽게 넘어온 거야. 그러면서 영어로 나불나불 말도 잘하더라고요. 엄마는 상간녀 옆에 남편을 꿇어앉힌 뒤 두 사람을 향해 한국어로 말했어요. 너희들 아주 가관이다. 그래, 하버드 출신 투자 전문가한테 놀아난 기분이 어때? 봤지? 이 여자 하버드 출신 아니고 투자자는 더욱더 아닌 거? 어머니,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래, 이 여자가 좋아서 돈을 갖다 바친 거겠지? 그게 진짜로 돈을 불려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네 돈이나 갖다 바쳤어야지. 왜 남의 딸 돈까지 손을 대? 어머니, 저 처음에는 진짜 좋은 의도로 그런 거예요. 아내가 아이 낳고 나면 호텔에서 계속 일하기 힘들 테니까 제과점이라도 차리면 좋겠다 싶어서 돈 불려서 자금을 만들어주려고 그랬어요. 그 말에는 제가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내 미래까지 건드려서 호소해보시겠다? 내가 언제 제과점 차리고 싶다고 한 적 있어? 아니, 아이 낳고 경력 단절되면 재취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 나는 먼 미래까지 내다본 거지. 당신 참 좋겠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내 직업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 내 미래를 위해 그랬다니 참 눈물겹게 고맙네. 그렇지? 고맙지? 반어법 몰라? 대학도 나오시고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실까? 우리더러 까맣기라더니 지가 더 까맣기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우리더러는 쉽게 말하더니 자네 귀로 들으니 열받아? 그래도 저 정도 되니까 투자자도 알아보고 투자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범이었지. 그건 제가 잘해보려다가 지금까지 자네가 상간녀랑 통화한 내용 다 녹음해놨어. 네? 저는 남편을 향해 제 핸드폰을 흔들어 보였어요. 당신 뭐야? 내가 당신한테 어디에 그렇게 통화하는지 계속 물었잖아. 물으면서 녹음 중이었어. 참 이상하지? 내가 영어는 모르는데 어쩔 수 없이 와이프의 감이라는 게 있나 봐.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녹음부터 해놨어. 아니, 왜 남의 사생활을... 그 사생활이 나랑 연관이 깊은 거니까 나만 손해볼 순 없잖아. 이상해서 앱으로 통장 잔액을 보니 텅텅 비어있기까지. 그러니 나도 이혼에 유리한 증거는 모아야 할 거 아니야. 이혼이라니? 왜 자꾸 모른 척이야,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나 멍청해, 안 똑똑해. 왜? 이제와 여자한테 속아서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알고 나니까
집에 기어들어와야겠어? 그 집은 내 집이기도 해. 아니지. 이제부터 우리가 할 소송에서 내 집이 될 거야? 여보, 당신은 내 허락 없이 내 예금 재산을 날렸어. 그 2억 중에 1억 8천이 내 거였잖아. 맞지? 그건 당신이 나보다 연봉이 높으니까. 그것 봐. 당신이 내 연봉을 모를 리가 있나? 다 알면서 모른 척 나를 계속 깔아뭉갰지. 그러면서 애 낳고 왜 나더러 일을 관두래? 나보다 연봉 낮은 당신이 관두는 게 더 낫지 않아? 갑자기 남편이 제 앞으로 와서는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내가 관둘게. 내가 애 볼게. 이제부터 돈 관리도 당신이 다 해. 나 진짜 당신이 주는 용돈만 받고 살게. 이제 와서? 여보, 나 진심이야. 나 완전 정신 차렸어. 내가 바보야. 당신이랑 어머니는 절대 바보 아니야. 갑자기 이러니까 부담스럽다. 엄마, 안 그래? 아유, 그러니까 말이다. 끈 떨어진 연신세다 이거겠지. 어머니, 저 진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야지. 자네 손으로 내 딸 돈 1억 8천을 날렸는데 제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늦었지. 다른 여자랑 놀아난 주제에 어디 내 딸한테 다시 기어들어올 생각을 해? 애를 낳으면 뭐 자네가 회사를 관둬? 내 딸이 자네 애를 왜 낳아? 어머니,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미 애라도 생겼을지. 남편이 헛된 기대를 하길래 확실히 못 박아주기로 했어요. 어쩌지? 그런 일은 없어. 야, 너 진짜? 야? 아니, 그러니까 부부가 뭐 이래. 남편이 잘해보려고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으면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괜찮다. 이제라도 잘하면 된다. 그래야지. 당신이 그냥 투자만 하다가 이렇게 됐어? 그건 원래는 투자를 목표로 알게 됐다고 했잖아. 당신은 날 밑도 끝도 없이 속였어. 내 돈을 훔쳐다가 상간녀한테 투자하라고 건네놓고 지금도 반성이 없어. 나 반성했잖아. 했는데 왜 그래? 이게 반성할 사람 태도라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상간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어설픈 한국말로 말하는데 재미교포는 무슨 아예 출생도 속인 건 아닌가 싶었어요. 엄마, 이 여자 진짜 재미교포 맞는지도 좀 물어봐봐. 엄마가 영어로 물었어요. 재미교포 맞아? 아니지? 아닌 것 같은데. 미국에 가본 적은 있어? 그 여자가 고개를 저으며 한국말로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엄마는 혀를 내둘렀고 남편은 자존심이 아주 상한 얼굴로 어이가 없다는 듯 상간녀를 보더라고요. 우리 모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조금 뒤 경찰이 도착했어요. 이 여자는 우리 돈 2억을 사기로 뜯어갔고요. 이 남자는 제 남편인데 이 여자랑 바람이 나서 제 돈을 횡령한 사기꾼이에요. 사연을 들은 경찰도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현장에서 직접 근거를? 우리 엄마가 한 셈이죠. 제가 엄마한테 공을 돌리자 엄마도 저한테 공을 돌리더라고요. 엄마가 하긴 무슨. 네가 마지막에 이 여자가 창문으로 튀려고 했을 때 머리끄덩이 낚아챈 타이밍이 예술이었다. 도주하려고 했습니까? 네, 여기 2층인데 저기 창문으로 뛰어가더라니까요. 여기 CCTV도 있네. 확인해보면 나올걸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여자 놔주면 도망갈 거예요. 제대로 수사 좀 부탁드려요. 아, 예. 그러면 사위분도? 당연하죠. 선처 따위 없어요. 어차피 우리 딸 버리고 상간녀 만든 놈 뭐가 예쁘다고요. 경찰이 CCTV도 확인해보고 남편에게 자백도 받고 하더니 결국 두 사람을 바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우리 모녀도 같이 가서 필요한 진술을 하고 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엄마, 오늘 하루가 길다. 길었어도 꼭 필요한 하루였지. 우리 딸 수고했어. 엄마가 제 손등을 토닥여 주더라고요.
엄마가 더 수고했지 뭐. 괜히 나 때문에. 엄마 영어 실력 아니었으면 잡지도 못했을 거야. 왜 못 잡아?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한데. 내내 번역기로 다 듣고 있더만. 엄마도 나 못 믿어서 따라온 거 아니야? 아니, 엄마가 널 왜 못 믿어? 근데 딱 하나는 좀 못 믿었지. 뭐야, 믿는다면서 또 딱 하나는 왜 못 믿어온대? 네가 내 키를 안 닮았잖아. 나만큼 키만 컸어도 너 혼자 보내도 되는데. 그래서 지원군으로 온 거야? 그럼 내가 젊을 때부터 쌀한가마니를 혼자 지고 다녔던 사람 아니겠니? 그건 할머니랑 아빠가 엄마를 무시해서 시킨 거잖아. 다들 도와주지도 않고. 무식한 게 힘이라도 좋아야 써먹는다고. 참, 많이들 서럽게 했지. 그런데도 자랑이 돼? 당연하지. 그 쌀로 내 딸 따뜻한 밥 해 먹였으면 된 거지. 그리고 나 이제 아무식하잖아. 사람은 배워야 돼. 내가 해보니까 그래. 나도 평생 배우면서 살아야겠다. 우리 엄마처럼. 엄마 진짜 자랑스러워. 정말? 응. 나 진짜 엄마가 내 인생의 롤모델이야. 에휴,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롤모델식이나. 아, 엄마 이러면 안 돼. 예전에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남편한테 무시당하던 버릇 나오네. 어머, 아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도 절대 과거에 굴복하지 말고 지금 엄마가 얼마나 멋진지만 생각해. 그래, 난 멋져. 그럼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멋져. 하지만 엄마에 비해 저는 너무 모질이더라고요. 미안해. 엄마는 이렇게 멋진데 내가 이 모양이라서. 갑자기 뭔 소리야. 네 신랑이 모자란 게 네 탓이냐? 내 안목이잖아. 이런 걸로 안목 운운하는 거 아니야. 이건 그냥 실수. 엄마도 참. 솔직히 그렇잖아. 가난한 집 딸 쌀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라고 좀 사는 집에 시집은 보냈다만 실수였지. 일평생 남편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들어봤으니. 그래도 나는 너라도 있으니 살았지. 너는 더 참고 살 이유가 없어. 엄마, 나는 여자라고 해서 참아야 한다는 말에 이굴이 난 사람이야. 너 없었으면 참을 이유도 없었어. 그리고 감히 뭐? 너 보고 그냥 빵 굽는 사람? 자기보다 연봉이 얼마나 높은데? 너 내 인생의 자랑이야. 절대 그런 취급 받지 마. 엄마 말대로 대학을 갈 걸 그랬나? 그때는 엄마가 엄마 한 풀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근데 너는 나처럼 무시당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열등감. 어? 지보다 잘난 마누라한테 열등감이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 너를 자꾸 깔아뭉개려고 했지. 이번에는 못난이가 잘못 얻어 걸렸다고 생각하고 말아. 엄마의 담담한 위로 덕분에 서러운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꽤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게 됐어요. 남편이 저모르게 돈을 빼돌려 투자 사기당한 증거, 상간녀의 존재까지 모든 게 인정되면서 결국 남편이 합의를 제안하더라고요. 지금 사는 아파트 주면 안 될까? 우리 반반씩 했잖아. 그거 주면 뭐? 합의 이혼하자고. 소송 끝까지 가면 나만 불리하니까. 이 와중에 참 솔직하네. 나 진짜 큰맘 먹은 거야.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준 상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고마워해야 해? 아니, 그런 뜻은 아니지만 내 마음을 알아달라 이거지. 그리고 나 사기로 고소한 거 말이야. 싫어, 취하 안 해. 내가 취하한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어? 내가 아파트도 준다는데 꼭 이래야겠냐? 그러면 그냥 소송으로 가. 난 이길 자신 있으니까. 나도 이혼한다고. 내가 하겠다는데 왜 소송을 해? 나 지금 있는 수사만으로도 버겁다고. 그러니까 잔말 말고 합의해. 나도 당신 얼굴 더 보고 싶지 않으니까. 결국 저는 아파트와 함께 타던 차까지 제 몫으로 받아서 이혼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혼 후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나 이제 자요. 아유, 세상에 우리 딸 축하한다. 엄마는 끝났어?
동네 아주머니들 영어 회화 가르쳐 준다며. 좀 전에 끝나서 간식 먹고 있어. 우리 딸 집으로 올 거지? 엄마가 우리 딸 좋아하는 겉절이에 수육해 줄게. 그거 잔칫날 먹는 거잖아. 오늘이 그 잔칫날이잖아. 엄마 혼자 열심히 갈고 닦은 영어 실력 덕분에 저는 불행으로 치달을 뻔한 결혼 생활을 잘 마감할 수 있었어요.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영어 공부로 딸을 구해낸 우리 엄마. 정말 멋지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